그 가족 부모님 다 살아 계시죠? 외아들입니까? 여기 숙달 전부터 일시 지방을 준비를 못 가져서 1월 5일 날부터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먼저 앞장선 단위들이 모두 희생됐습니다. 무인기하고 포사격 기점에 고생을 많이 희생했습니다. 나 말고 5명이 있던 상태에서 5명이 목당 다 희생됐습니다. 우리 인민군단에서 포로는 균질이 나갔습니다. 국방님들이 못 견디고 내 집에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군사복무에는 전화상으로는 얘기는 많이 해봤는데 부모님은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무슨 난민 신청돼가지고 대한민국에 갈 생각입니다. 저도 저 육성 인터뷰 내용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생포된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 언론 인터뷰가 새롭게 공개가 하나 됐는데요. 저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기 참 북한도 외아들이 많답니다. 나 하나고요. 부모님이 여기 있는 것도 모르고 10년간 부모님 못 뵀다. 부모님은 평양에 있지 못할 겁니다. 포로가 된 걸 알려지면. 또 볼까요? 훈련 받으러 유학 간다는 얘기를 작년 10월에 듣고 여기에 왔는데 지금 이렇게 부상을 당한 북한군 리모 씨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좀 충격적이었는데 허지원 변호사님. 보위부 한두 명씩 나와서 근무 사상 통제한다. 우크라이나 무인기 조종사들이 몽땅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이런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북한 보위부에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한국군과 싸운다고 알고 쿠르스크 지역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올 때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유학 간다. 그래서 가서 훈련을 받는다. 이런 거짓말을 해서 갔는데 막상 쿠르스크 지역에 갔더니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론에 특화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야말로 몸으로 생명으로 희생을 하면서 드론에 대해서 알아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드론이 너무나 무서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열화상 탐지기를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폭격을 해버리니까 이 무서움이 퍼지고 마귀 무인기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되니까 북한에서 그 마귀 무인기, 무서운 마귀 무인기를 조종하는 것이 바로 한국 군인들이다라고 하면서 예. 거짓말로 이 파병된 북한 병사들에게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한국에 대한 증오심을 지금 자꾸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인터뷰 내용을 쭉 보면서 제일 좀 가슴이 아팠던 건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느낌. 포로는 변절자 같고 수류탄이 있었으면 자폭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살아서 돌아오지 말라는 것이죠. 예전에 87년도에 대한항공 폭파 사건 때 그때 김현희와 김승일이 이 공항에서 발각이 됐을 때 독약 앰플을 깨물어서 자해하려고 했던 것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북한에서는요. 이렇게 공작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완수하지 못하고 온다고 하면 거기서는 그냥 죽는 거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병사가 북한으로 가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하면서 필요하다면 난민 신청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귀순 의지를 강하게 그리고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 중에서는 최초로 이렇게 귀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민 신청해서 대한민국 갈 생각이다. 내가 난민 신청을 하면 받아줄까요? 이 언론 보도가 이제 여러 파급이 되니까 우리 정부도 정부 차원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외교부가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외교부가 뭐라고 했냐면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할 때 저는 수용하겠다. 이게 조금 전에 뉴스탑10에서 시작 전에 얘기했던데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우크라이나와 협의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박해 위협이 있는 곳을 송환이 안 된다. 참 북한군 포로가 저 육성 인터뷰를 한 내용. 외아들이고 부모님 10년 동안 군대에 있을 때 보지도 못했다는 저 얘기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